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충청권에서 눈에 띄는 건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정책입니다. 앞으로 4년을 이끌 당선인들이 적극적인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과제입니다. 장석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전에선 도시철도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도시 인프라와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대전 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 5호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철 방식의 3호선은 대덕구 신탄진에서 대덕 테크노밸리, 둔산동과 은행동을 거쳐 동구 산내까지 총 연장 26km입니다. 4호선은 트램 또는 자기부상열차 방식인데 유성구 도룡동에서 월평동, 도안동, 가수원동, 안영동, 용문동을 도는 23.2km의 순환선, 5호선은 1호선의 지선 형태로 정부 대전청사에서 배제돼 유천동, 도마동을 연결하는 5.6km의 지하철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본 계획부터 4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확실하게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다만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강력 추진할지 보완할지 시민들에게 묻겠다는 입장으로 정상 추진 여부가 관심입니다. 세종 역시 대중교통의 대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민호 당선인은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종의 불편한 교통체계와 좁은 도로, 주차난 등을 감안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화시킴으로써 자가용 운행을 줄여서 에너지와 배기가스, 나아가 저탄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세종역 신설이 어려운 점을 들어 조치원역에 KTX 정차를 시킨다는 계획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KTX 열차가 매일 8차례에서 10차례 조치원역을 지나가고 있고 승강장 길이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충남도는 일단 인구 100만인 천안 아산과 수도권의 접근성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급행철도인 JTX-C 노선은 천안 아산까지 연장되며 광역 급행 M버스도 천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버스라고 해서 광역버스가 평택까지 오는 부분을 천안까지 끌어오고 도고 그리고 천안, 평택, 인주를 잇는 순환형 셔틀 철도를 만들겠다. 또 서해대교 교통량을 분산시킬 제2서해대교도 추진되고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퍼즐인 가로림만 연육교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의 장기 미제 현안이었던 보령 세종 사이 충청 산업문화철도 건설도 대통령과 도지사의 당선인의 공통 공약이어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철도 건설의 경우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관건인 만큼 충청권이 새 정부와 협조해 얼마나 국비를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 세종, 충남 현직 교육감 모두 3선에 성공했습니다. 새 정부가 대대적인 교육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교육정책 변화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4년간 어떤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는지 김진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선에 성공한 중도 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대전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4년의 임기 동안 핵심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옛 문화동 충남교육청터에 350억여 원을 들여 대전 진로 융합교육원을 설립하는 등 3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다양한 교육시설이 공동화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 외국어교육원, 개방형 복합문화예술공간 설치,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와 대전형 공립대안학교 신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의 융합교육을 완성하고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이루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지적된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문제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등 해결 과제도 많습니다. 진보 성향의 3선의 최규진 세종교육감은 2026년 임기까지 교육수도 세종 완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래 자율학교 설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등 교육 특별자치시로서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유치를 병행 추진합니다. 행정수도에 걸맞는 교육 특례 조항을 시민들과 의회, 시청 그리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교육 수도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종에 15개 이상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고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의 보수적 정책 기조와의 충돌도 예상돼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사상 첫 3선을 달성한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 5개 권역에 걸쳐 교육 인프라를 신설하는 한편 오랜 수건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안, 아산 등 도시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참학력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학교를 추진합니다. 환경생태학교, 그린스마트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체험교육센터를 15개 시군에 설치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교육감 중 8자리를 보수 후보가 차지하면서 진보적 교육 정책들이 제동에 걸릴 것이라는 예측 속에 충청권 교육 현장도 여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4개 구청장 당선인과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6일 지방선거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양홍규 시당위원장은 당선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경청의 리더십을 주문했고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선 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론 이현 변호사가 선임된 가운데 오는 7일 출범을 목표로 20명 이내 인수위원을 인선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광역의원들이 6일 지방선거에 재도전에 당선된 확률, 이른바 생환율이 지역과 당별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정원 42명인 충남도의회는 다시 출마한 29명 가운데 14명이 당선돼 생환율 48.3%였는데 민주당은 21명 중 7명으로 생환율 33.3%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7명 전원이 당선됐습니다. 정의당에선 비례대표였던 이선영 의원이 당진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낙마했고 다른 비례대표 4명은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만이 당선되고 나머지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정원 22명인 대전시의회에선 민주당 11명과 국민의힘 1명이 재도전했지만 단 1명도 돌아오지 못했고 세종시의회에선 18명 가운데 민주당 4명이 재출마해 3명이 당선됐습니다. 선거철이면 주요 도로와 건물을 가득 메우는 것, 바로 선거 현수막이죠.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런 현수막이 13만 장 가까이 되는데요. 재활용이 쉽지 않다 보니 폐기물 문제도 심각한 상황. 2주짜리 일회용 쓰레기라는 비판과 함께 선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의 흔적들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길거리 현수막들인데요. 선거가 끝나고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긴 장대를 들고 교차로 곳곳 어지럽게 얽힌 끈들을 잘라냅니다. 7, 8m 높이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도 조심스럽게 떼어내 트럭 위에 담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제거된 현수막들은 각 구청 창고 등으로 옮겨지는데 창고 바닥은 하루 동안 수거된 현수막으로 산더미를 이룹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700장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치러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한 300장 정도 이렇게 저희가 수거하였습니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사용된 홍보 현수막은 전국적으로 약 12만 8천 매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선거 후 게시되는 당선, 낙선 현수막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선거철에 쏟아지는 현수막들은 각종 이름과 얼굴 사진이 많아 재활용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80~90%가량은 폐기물로 소각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이르는 길이라고 해요. 이로 인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700톤에 달하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 1338만 개 정도 사용한 효과가 같다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폐기물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선 프랑스처럼
친환경 선거 공보물에 대해서만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거리의 현수막 대신 SNS 등 온라인 등으로 옮겨가는 해외의 유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점이 찍히면서 신규 공급의 발목을 잡는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될 걸로 보입니다. 대전과 세종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지역의 주택 공급과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2,7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대전 용문 123 재건축 단지. 오는 8, 9월쯤 분양이 예고돼 있는데 수요자들의 관심은 분양가에 쏠려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등에 따른 시공사의 원가 반영 요구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분양가 산정 자체도 관건이고 분양 성패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조합 측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합과 시공사는 계속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공사는 물가 이상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거고 우리는 수익이 안 생기고 이런다고 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사업단지를 중심으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로 분양이 미뤄지는 등 공급 가뭄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와 수도권 일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 공주, 논산은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보증공사의 심사 대상인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분양가 산정 문제로 후분양 선회 또는 분양 연기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개편 방향에 따라 지역 분양 시장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좀 정해서 이런 어떤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시행 초기 분양가 상승,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따라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현행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임금 피크제 폐지 요구가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대전 신탄진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피크제 폐지와 정상적인 정년 60세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한국타이어의 경우 지난 2014년 임금 피크제가 적용돼 만 59에서 60세는 2년 동안 기존 임금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임금이 삭감된다면서 임금 피크제를 폐기하고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탄가스 흡입을 위해 수백 통을 보유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 40분쯤 대전시 중구 문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로 불을 피워둔 채로 샤워하다 아파트 화재로 번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경위를 조사하던 중 아파트에서 빈 부탄가스통 880개와 미사용 13통 등이 발견됐고 A씨는 경찰에 환각 목적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했다고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공주시 정안면의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 화물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